혹시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그 맨 뒤에 진짜 좁쌀만하게 적힌 글씨들 꼼꼼히 다 읽어보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실 텐데요.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작은 글씨 한 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룬 모든 걸 단 하나의 문장 때문에 몽땅 잃게 될 수도 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지금부터 이걸 실제로 겪은 한 분의 경험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분요, 20년 넘게 진짜 땀 흘려서 중소건설업체를 이끌어온 아주 성실한 사업가셨어요. 그리고 마침내 이거 진짜 일생일대의 계약이다 싶은 건을 따냈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그 계약서 안에는요, 그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바로 이 조항입니다. 이게 뭐냐면 대형 시행사인 B사가 계약서 맨 뒷장에 진짜 아주 작은 글씨로 슬쩍 끼워 넣은 특약사항이었던 거죠. 김 사장님이 이걸 보고 아니,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? 하고 항의를 했죠. 그랬더니 B사 반응이 어땠을까요? 그럼 계약 안 하시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.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근데 있잖아요. 불행은 꼭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죠. 예상치도 못했던 공사 문제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막 생겨났고요.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했던 다른 공사건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던 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. 가짜 경비로 몰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으신 거죠. 정말 벼랑 끝까지 몰린 김 사장님.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소송 하나 건 게 아니었어요. 이건 뭐랄까,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거대한 상대들을 향해서, 그것도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움을 시작한 아주 외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? 왼쪽에 김 사장님 혼자 계시죠?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들, 세무서, 대형 개발사, 그리고 국가, 정말 거대한 조직들이죠. 딱 봐도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? 자, 그렇다면 이 정말 힘겨웠을 법정 싸움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? 법원은요, 이 세 건의 소송에 대해서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. 여기 표를 보시면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 걸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불공정한 토지매매 계약 소송에서는 정말 중요한 승리를 거뒀어요. 이건 아주 큰 성과였죠. 하지만 세금 문제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안타깝게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도대체 승리와 패배를 가른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을까요?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의 유일한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그 법적인 열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어떤 법조항이 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김 사장님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어주었을까요? 바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조항이었습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한쪽이 너무 급하거나 잘 모르는 상황을 악용해서 맺은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아예 효력이 없다. 즉, 무효라고 선언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항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법원이 봤을 때 김 사장님이 맺은 그 계약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착취적인 계약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상대방은 부당하게 가져갔던 이익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던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이렇게나 강력한 법조항이 있었는데 아니 왜 김 사장님은 세금 소송이랑 국가 상대 소송에서는 졌을까요? 이 법의 원칙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?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? 네, 맞습니다. 답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결정적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관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. 법원이나 세무서는요, 그냥 돈이 오고 갔다는 계좌 이체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.
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양쪽이 서명한 공식 계약서, 또 세금 계산서, 아니면 제3자가 발행한 객관적인 영수증.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서류 증거의 흐름을 요구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김 사장님의 이 힘겨웠던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. 앞으로 비슷한 불공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와 칼이 되어줄 3가지 행동 원칙,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은요,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 돋보기로 보듯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모든 책임을 한쪽에만 떠넘기는 조항이 있다? 이건 무조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. 둘째, 만약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면 그때는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모든 거래는요 반드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같은 객관적인 서류로 남기셔야 합니다. 이게 바로 나중에 닥칠지 모를 세금 폭탄과 억울한 패소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겁니다. 유명한 법원이 있죠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. 결국 법은요,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알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.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또 그 싸움을 뒷받침할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의 편에 서주는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 스스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.